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은 별로 없어도 열심히 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죠. 이 뭐예요? 아이들에 있죠. 이 아이들하고 이제 최용신 선생님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 두 분은 연세가 지금 35살이시니까 이제 한 7, 8년 전으로 한번 가보시고, 어르신들 30이니까 한 20몇 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 자, 어릴 때 삶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사셨을 때 어린 시절.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섬입니다. 바닷가 출신인데,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영덕. 꽃게로 많이, 게로 많이 잡힌 영덕이시고, 저는 이제 섬 사람인데요. 이제 저는 전라도 섬지역에 살았는데, 여행을 떠나는 최용신 선생님이 사셨던 시절의 아이들 역시 저보다도 더 힘들었던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를 좀 가보시면 최용진 선생님한테 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였고, 또 아이들을, 그 시대에 살았던 아이들은 지금 뭐 살아계신 분들도 꽤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 시절의 아이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벌써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 시절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최용진 선생님을 생각했을 거고,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가 좀 그럴싸하게 희망의 메신저로서 최용진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는 어찌됐든 재밌게 좀 가보시겠는데, 혹시 어머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네. 어릴 때, 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예요? 네? 여행 가이드. 아, 꿈이 여행 가이드. 왜요? 그냥 막 어디든지 막 놀러 다니고 싶어서. 아, 혹시 역마살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어머니는 혹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의사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남편? 그러면 왜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저희 친정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평소 의사면 진짜 그렇죠. 다 붙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나마 네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기 어르신은 어릴 때 꿈이, 죄송하지만.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어릴 때는. 네, 먹고 사시느라고 힘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르신들한테 꿈을 여쭤보기에 참 결례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어린 시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시죠. 네. 선생님은 꿈이 혹시? 저도 없었어요. 왜요? 어려운 시절 살아서 그런 거. 아, 오늘의 이제 정답을 좀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전해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꿈이라는 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정답입니다, 그게. 제가 살았던 시절 외, 지금 70년대에 제가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특히 최용신 선생이 살았던 1920, 30년대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자, 네, 먹고 살기만이 문제가 아니죠. 어땠냐면, 오늘 여행을 떠나서 와서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이런 것들이죠. 지금이야, 아까 서정훈 선생님이 아프시면 병원이라고 가지만, 그 무렵에는 아프면, 혹시 여러분들 주당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멍석마리? 네. 멍석마리가 뭐냐면, 동네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그럼 멍석을 쫙 펼칩니다. 저보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도 눕는 거죠. 뭐예요? 말죠, 어르신. 보신 적, 실제 해보셨습니까? 자, 말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 들고 와요?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겁니다. 때려야 돼요. 왜? 때려야지 병이 달아난다는 거죠. 그런 시절보다 훨씬 더 있어요. 자, 어릴 때 여러분들 눈 다래끼 나면 어떻게 했어요? 눈 뽑아서. 네, 분명히다 놓고. 그런 미신들도 막 이 시기에는 막 바리바리 하셨던 거죠. 자, 무당에 가가지고, 어머, 손 한번 잡아주고, 어머, 나라. 그러면 할머니가 쌀 조금 주면 아이가 나을 정도로. 이 무렵에 실었던 사람들인데, 또 중요한 건 있잖아요. 먹고 살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좀 먹을 게 많습니까, 지금. 예? 그 시절에 아이들이 이 배지민을 먹었더라면 아마
키도 커졌을 거고 우리도 키가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시절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나. 자, 잘 보시면 다 어린 시절을 겪어서 그러겠지만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역사를 좀 올려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아이들, 근대시대의 아이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아이들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먹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남자, 여자 할 것이 특히 여자아이들 보세요. 립스틱만 한번 바르면은요, 대학생 못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키도 커지고 그런데 조선시대, 근대시대, 어찌됐든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시절에 이제 아이들이죠.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죠. 소화 14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울산에 혹시 고향이 울산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울산에 가면 동구에 방어지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왜 어떻게 잘 아십니까? 방어진을? 아십니까? 울주신가요? 아니시고. 어쨌든 이 동구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현대 중공업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거기에가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에 학교 모습을 이제 적어온 건데 이건 어찌됐든 일제시대 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최용진 선생님이 아마 이 무렵에 계셨을 때의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좀 화면이 좀 이렇게 좀 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굴 면모를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책에도 좀 있습니까? 한번 안 보이시면 자, 일본 선생님 같죠? 꼭 스메키리상 이빠이 히로히로 좀 웃으셔야 돼요. 제 강의는 웃으셔야 돼요. 히로. 자, 선생님 여기에 말자도 있을 거고 개수자도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가 조정자인데 조정자도 있을 거고 청자도 있을 거고 순자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이 무렵의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진에 담겨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행복한 아이들이죠. 지금 우리가 인텔리 그렇죠. 지금은 인텔리 정도의 상당히 수준입니다. 자, 이 시절에 이제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 시절에 학생교로 그러니까 취학률이 10%가 안 남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는 취학률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근데 이 무렵에 보세요. 여기 여자분들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버지가 1년에 쌀이나 보리 한 몇 마지기는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절의 모습입니다. 참, 이 시절에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최용신 선생님의 이 무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최용신 선생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시대적으로 최용신이라는 분이 이 시절에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한번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전통사회에서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런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손자 아이들 보면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유 예쁘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먹고도 힘든데 최소한 자식들이 돼서 또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자식들은 또 왜 애들은 많은지. 한 집에 최소한 저희 집은 5남매입니다. 저희 집도. 선생님 혹시 어쨌든 자식들이 또 많다고. 왜냐면 또 밥 먹으러 갈 때면 또 어찌됐든 많아요. 조선시대 아이들도 어찌됐든 양반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고 저처럼 생선뼈만 먹고 자란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편차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체로 조선시대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하고는 엄청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사진을 보시면 조선시대 아이들 아까 봤던 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아이들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 계신 손자들 딱 보시면 얼굴 색깔이 보세요. 지금 벌써 이제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희 딸이 제가 지금 딸이 3살입니다. 지금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3살짜리 아이는 야채를 많이 먹어요. 과일을. 그러니까 걔는 뽀야해요.
혹시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섬이다 보니까 방학 때만 되면 옆집에 사촌 누나가 옆집 친구네 사촌 누나가 서울에서 꼭 내려와요. 어머, 저 그 누나를 짝사랑하게 됐죠. 왜 그럴까 하냐면 우리 같은 또래 애들은 얼굴이 다 저처럼 시커매요. 왜냐면 엄마가 멸치 삶아야 된다 이놈아 그러면 또 가서 멸치 삶아줘야죠. 바지락 해야죠. 나무하러 가야죠. 이러니 얼굴이 시커매져요 이렇게. 근데 맨날 그런 애들만 보다가 이렇게 미이쁜 이렇게 여성분이 딱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요. 저쪽에서 이제 그 누나가 걸어오는데 저보다 3살 많아요. 지금도 저는 그 누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로 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톡톡톡톡톡톡. 근데 쳐다보지도 못하죠. 지금이야 제가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어머 이렇게 쳐다보지만 옛날에는 그 시골 아이들의 전형적인 시골 아이죠. 손 빨면서 이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잘 먹으면 확실히 뽀얗고 일도 안 하니까 얼굴이 뽀야 하는데 조선시대는 제가 봤을 때 양반집 교수도 검정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다 시커먼 거죠. 그런 시대에 양반집이 아닌 일반 아이들의 삶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시대를 막론하고 죽는 확률이 엄청 높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분 이 정도 연세 될 정도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예를 들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아마 한 집에 한 명씩 있고 그 다음에 낳았는데 100일이 전에 돌일제 지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죽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지금이 아프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추석 때 서정훈 선생님도 힘드셨지만 저도 애들 둘이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병원 애를 왔다 집에만 있었는데 똥꼬에 빨간 거나 뇌에 혓바닥 나 어때요? 응급실 가니까 그냥 약 주니까 며칠 있으니까 조선시대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의 아이들은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야 너는 일, 너는 엄마 돌보고 너는 빨래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요하다 보니까 이 일의 어떤 노동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의 아이들하고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106쪽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게 저는 뭐 여러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일단 첫 봤다면 저는 대학교 강의하면 무조건 1시간 전에 끝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좋은 선생님. 예? 아닙니다.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끝내주는 사람이. 아까 시간하고 뭐 별의별 얘기 어르신들 모셔놓고 야 외워 읽어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업 듣지 마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저는 솔직히 미인 두 분 앉아가지고 지금 내용이 강의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간만에 이렇게 떨리는 감정으로 지금 그때 그 누나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조선시대 아이들은 이런 겁니다. 특히 이거죠, 이거. 뭐예요? 어른들을 반드시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야, 이 자식아! 우리 아버지는 안 때리죠, 평소에는. 근데 하투치를 좋아하셔요, 도박을. 돈 잃고 오시면 꼭 때려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약주도 안 좋아하시고 담배하고 도박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오다가 또 택시 들으니까 또 열받은 일이 하나 있죠. 정성 카지노 강원랜드에 2012년 13년도에 채용하는 500명 중에 대다수가 정부가 그거랍니다. 백. 예. 와, 내가 이제 그거 보고 깝깝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진짜 백 금수저. 어찌됐든 열이 받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말, 자, 우리가 역사시대, 조선시대 드라마 보시면 개똥아, 네 아버님,
요즘 이렇게 자식들 키우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동요야 부르면 와! 대답만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키우다가 딸을 3년 전에 2년 전에 봤잖아요. 어머 제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흐뭇한 게 제 얼굴이 좀 약간 좀 부드러우잖아요. 선생님. 저번보다 약간 좀 이런데 아들 보다가 이제 걔 딸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그 걔 딸하고 결혼하는 게 제 꿈입니다. 어찌됐든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구타가다고 그러고 때리고 심지어 버림받고 이런 것들의 시대였다는 거죠. 어느 시대가? 그렇죠. 어르신 감사합니다. 역시 이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네. 무슨 시대가?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시대가? 어르신 한번 무슨 시대? 제가 지금 어느 시대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앉아서만 들으시면 안 돼요. 강의하다 노래도 한번 불러야 되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것도 한번 불러주셔야지. 우리 어머니 18번은 그겁니다. 눈물을 보였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경로잔치에 온 것도 아니고 백일잔치에 온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자 무슨 시대냐면 근대 즉 최용신 선생님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최용신 선생님을 이해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같이 한번 조선시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가지고 이겁니다. 왜 이렇게 새끼들이 많은지 안 보이시면 여기 사진도 있으시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옛날 이게 조바이라고 그래서 쓰시는 모자도 있고 벌써 애들 보세요. 우리나라 이런 모습입니다. 어땠을까요? 이 시대 애들은 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 옆집 개순이 좀 한번 볼고 그런 꿈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던 꿈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걸로도 그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가 바로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법고시라는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밑바닥에서 저 같은 촌놈 선놈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시대는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이어야 되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홍길동이 왜 도수를 부렸을까요? 조선시대 때.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도인이 될까요? 홍길동이 서자가 아닌 적자로 태어났으면 뭐 하려고 도수를 부려요? 공부 잘하니까 과거 급제해가지고 와 아버지 저 장은 급제했습니다. 올 수가 있지만 한이 맺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수를 먹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학교에서만 알려주는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좀 모르는 남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들어줘야지 재밌는 거예요. 저처럼 야매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맨날 정확하게 가르치는 의미가 없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느낌도 좀 필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아이들에게는 조선시대, 즉 최용신 선생님이 오기 전의 시대는 우리가 근대라고 그럽니다. 근대. 이 무렵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조선시대 때 이제 모습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보세요. 결혼식 장면. 그 다음 이거. 보편적으로 좀 컬러풀하지만 이게 옛날 농촌의 풍경이잖아요. 가을. 볏짚 추수하고 지금 딱입니다. 지금. 김장도 해야 되고 초가지붕도 이제 개야 되고 뭐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이들도 놀면 안 되죠. 아이들이 이 무렵에 놀면 그냥 바로 아버지한테 야! 너는 감자 하나 먹고 떨어져라. 예를 들면 엄마 감자도 마시잖아요. 요즘은 구워 먹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건 조선시대의 소장농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약간 좀 크게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저만 강의 자료가 너무 많아질까 봐 제가 조그맣게 갔는데 이 시대의 그 소작인들의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엄청 힘든 삶이죠.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의 여기까지는 바로 일반적인 농가의 모습입니다. 약간 집안이 좀 있는 집들이죠. 다
이 양반들이고 다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건 좀 약간 좀 근래에 찍은 사진인데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이런 사진들과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이들은 뭐 없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없지. 꿈이라는 거 가져봤자 뭐 자기의 신분에서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자, 재밌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 최영규 선생님이 이제 교육자로서 엄청 유명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최영규 선생님이 있을 때도 우리가 서당,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후장님한테 천자문 배우신 분? 다행히 없으시네요. 있으시면 천자문 다 외우라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없으십니다.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잖아.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루왕 지부지추 거기까지만 압니다. 또 재밌는 게 있죠. 훈장 선생님이 꼭 뭘 숨겨놓죠. 꿀단지를 숨겨놓죠. 그래서 살금살금 가다가 저같이 똘똘한 사람들은 훔쳐먹죠. 왜? 그리고 혼자 벌 받죠.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 박수 한번 매너, 야, 어르신 너무 매너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음식까지도 주시고, 야. 어쨌든 보기 좋네요. 안산 분들이 이렇게 정이 좀 많으시군요. 어찌됐든 그 시대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 벌 받는 것 같죠, 지금? 표정이 딱 봐도. 여기 보세요. 얼마나 부잣집은 확실히 다르죠? 지금 아이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이 정도면은 아버지 직업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사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여기 보세요. 그대 반면에 이제 일반적인 농가의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습입니다. 깨벗고 있잖아요. 예. 저 때만 해도 옷을 벗고 다녔거든요. 혹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해도 되죠? 예. 예. 참, 어쨌든 거시기, 이렇게, 편집하십시오. 저 때만 해도 저는 바닷가 출신이니까 옷이 별로 없잖아요. 팬티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러다 오줌이나 한번 제대로 이제 팬티를 벗고 다닙니다. 그러면 동네 어른들, 꼭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야, 따먹자! 꼬치 따먹자! 꼬치 따먹자! 꼬치 따먹자! 이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야한 이야기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유별나게 한 놈이 꼭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제 동네 후배가 있어요. 걔 거는 맨날 아저씨가 걔 것만 이렇게 잡아 다니는데 어머, 걔가 얼마 전에 저랑 모기탕을 가보니까 걔가 네, 엄청 커졌어요. 아닙니다. 걔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쭈그리고 걔는 엄청 커졌고 내가 야, 너 그 어른한테 고맙다고 제가 인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 어르신 꼭 먹고 먹어야 되는데 꼭 잡아 당겨요. 예. 어르신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2세들이 많이 난 겁니다. 어찌됐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미풍양속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시대죠. 근데 이 시대는 더했다는 거죠. 자, 지금 여자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이 시대 어땠어요? 직접 쌀을 밥을 하려면 아침에 탈곡이 된 쌀을 넣고 빻아야죠. 그것도 세게 까면 어르신 깨지잖아요. 살가. 자, 밥 언제 해야 돼? 밥도 지금은 쿠쿠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뚝뚝뚝 15분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무렵에는 불집해야지. 그렇죠. 또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누룽지 좋아해요. 탄 것도 안 드셔. 적당하게. 이게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어때요? 누룽지 팔잖아요. 이런 시대인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여기 참 이 정다운 사진이죠. 다리미하는. 자, 어찌됐든 이제 시대가 좀 서서히 이제 좀 바뀌는 거죠. 벌써 옷들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 무렵을 우리가 조선시대가 아닌 근대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최영규 선생님의 죄송합니다. 이거에 죄송합니다. 좀 더워서 저는 강의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강의가 액션이 크다 보니까 지금 다리를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지금 여기를. 근데 축구 강의라서 어제도 볼 찼고 다치는 애들. 축구는 안 하면 미칩니다. 여자를 좋아할래? 여자 볼래? 축구할래? 저 장가 안 갔습니다. 아, 또 이렇게 표정들이 또 이상해지시는데 어찌됐든
이 무렵에 아이들은 때깔이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 무렵의 아이들은 신분제가 파괴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갑오개혁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갑오경장. 이 무렵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단발령이 있는 거죠. 네? 머리를 이제 안 올려도 되는 거죠. 네. 또 달력이 등장합니다. 양력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력을 쓰다가 갑오개혁 1월 1일부터 양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무렵에 생겨나는 거. 또 하나 우체국이 이제 서양식 우체국이 만들어지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섬노민 생선뼈도 이제 드디어 육지의 소뼈 정도를 댈 수가 있는 기회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요 혁신입니다. 혁신. 뭐 스마트폰하고 삐삐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혁신이죠, 혁신. 그러니까 노비들이 다 해방이 되는 거고. 근데 누구나 다 꿈만 꾸면은 새로운 세상을 획득할 수도 있고 가져갈 수가 있는 시기가 이제 바뀌는 이 무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주제인 최영신 선생님은 훨씬 더 뒤에 내려오십니다. 189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초반에 계시기 때문에 약간 시대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 무렵에는 근대라는 게 등장. 근대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 근대. 근대. 왜? 조선시대하고 근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근대라는 거엔 바로 시민에 대한 힘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 국민들에게 힘이 부여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무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영신 선생님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최영신 선생님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교육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왜? 훈장 선생님이 있는데 네가 왜 여자애가 뭐가 좋다고 우리 동네에 와서 네가 가르치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근데 근대에 오면서 여성의 지위 상승, 여기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등장한 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어린 시절에 다 했던 초등학교 때 뭐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하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이 무렵에 하는 거. 이 무렵에 하는 게 얼싸금 내는 거 말고 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 무렵에 막 생겨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운동회는 어디서 해요? 그렇죠? 운동회는 학교에서 바로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서양식 교육이 등장하는 거죠. 서양식 교육의 포인트는 뭐예요? 기독교를 밑으로 까는 거죠.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이 누신? 거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독교 선교사들 중심의 학기들이 우리가 숭실대학교, 숭실다시에 뭐 이런 보성, 뭐 우리 경신, 뭐 이하여대 이런 대학들, 연희전문 다 그게 기본이 뭐예요? 언더우드 다 그런 선교사들의 중심으로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이 무렵에 보니까 와서 보니까 어때요? 미국 사람들이 코 큰 미국인들이 조선 시대를 우리나라 와서 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코는 크십시다. 코는 커요. 확실히 미국 놈들은. 어찌됐든 코쟁이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최용신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르쳐야 되겠다. 새로운 것들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코 떼떼 물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최용신 선생님이랑 똑같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육해봤자 어떻을까요? 여러분들은 내일 가면 또 까먹어요. 분명히 제 코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인생을 다 사셨기 때문에 뭐 욕심도 없으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원인이 있고 뭐 별거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스펀지예요.
그냥 물씨 뿌려주면 그럼 다음날 아침이 되면 키가 이렇게 커지죠. 아이들이 하루에 3, 4살 아이들이 하루에 언어를 습득하는 게 하루에 500단어가 넘는답니다. 말문이 터지잖아요. 아이들이 보면 길을 잃어보면 어느 순간 애가 오빠 이러다가 아빠. 이게 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특히 앞서가는 선구자들 입장에서 서양식 문물을 좀 빨리 접하신 분들은 결국엔 그거에 주목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아이가 커야지 우리나라가 밝아진다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꿔나갈 수 있다는 포인트들을 이제 관심이 가. 물론 이문입은 최영신 선생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데 최영신 선생님은 실천을 했다는데 큰 포인트가 있다는 것 뿐이지 어찌됐든 이무랩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두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포인트는 교육이었다는 거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군대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또 바뀝니다. 서양의 어떤 다양한 물질적에서 울면서 아이들을 우리 아이구나, 아이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일본 놈들도 나쁜 놈들인데 애 아이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가미가지 아시죠? 뭐예요? 폭탄을 들고 어디로 가요? 노래 좀 아십니까? 뭐 예를 들면 아리가또 고자이스데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충성하는 아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들 입장에서 어른들한테 서정훈 선생님한테 폭탄 하나 들고 가라. 나한테 그런 것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어르신 폭탄 들고 가 그러면 가겠어요? 안 되죠. 저는 어젠가 혹시 KBS에서 요즘 북한 특집합니다. KBS 1에서 어제 CNN 기자가 혹시 보셨습니까, 어르신? 북한을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7살 아이들, 8살 아이들이 생일날 불러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걔들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그거 하나로 아이들이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걔 아이가 인터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생일상에 이렇게 음식을 못 차려줍니다. 우리 이대한 수령님 김정은 아버지만 이렇게 차려줍니다. 똑같이 북한에서 방금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눈빛을 보세요. 아이들이. 예. 반짝반짝 해본지요. 사투리가 나오셨으면 드디어 반짝반짝 해본졌은 게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가미가제 교육에 아이들에게 관심 갖는 거랑 최영신 선생님이 관심 갖는 건 당연히 구분을 좀 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아이들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주목하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계몽을 통해서. 이 계몽이 뭐예요? 몽자가 뭐예요? 몽. 원숭이 몽자 아닙니다. 꿈몽자죠. 꿈. 몽매할 몽자죠. 그걸 여러분들 깨워줘야 돼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고쳐야 된다. 옛날에는 갑오개혁 이전에는 너희 아빠, 너희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줬지만 세상은 지금 서양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서유 견문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다녀오는 견문록들이 다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파란 눈에 비친 아이들 이런 세상의 책들을 보면 이 시대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표현한 것들 보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 표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꼬마 아이 둘이가 발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이 놀이는 무슨 놀이를 표현한 걸까요? 옷을 다 벗고서 발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이 놀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기차기입니다. 옷 다 벗고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그걸 꼭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대표적인 신문기사입니다. 이런 자료는
참 재밌는 기자입니다. 뭐예요? 저는 눈이 난시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밤에는 여자를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다 예뻐 보여요. 비 오는 날은 특히 여자를 안 만납니다. 난시까지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뭐이죠? 여기 뭐시 보여. 이런 이제 장난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전에 장난감은 어떤 장난감이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풀각시라고 아세요? 풀 가지고 소꿉장난하고 이렇게 봄에 되면 풀을 엮어서 비닐이 꼽아가지고 노는 도리도리 노는 풀각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몬테소리 아시죠? 이런 게 이 무렵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필요한 도구들이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증거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는 거죠. 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니까 교육적으로 너무 좋은 건데 이런 기사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지 마라. 줘봤더니 어떤 아이는 먹다가 삼켜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교육들의 관심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근대 무렵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벌써 스케일이 다르죠? 확실히.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무렵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 기억나시죠? 이게 삼신할머니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 아닙니다. 잘생겼죠? 서정훈 선생님보다는 못생겼지만 어찌됐든 잘생기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연세 많이 아니신 분들도 모르시는데 이게 바로 삼신짜리입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저렇게 삼신짜리를 까는 거죠. 순산하라고. 저기 이제 그래서 물로 저 있죠. 저기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먼저 닦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귀신 혹시 이렇게 하라고 그냥 씻는 그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베개 있죠. 여기다 넣는 이게 호랑이랑 용 같은 걸 놓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거 어릴 때 기억 다 하시죠? 절대 애 이름은 예쁘게 지으면 안 된다고. 개똥아 그렇게 불러야 돼. 왜? 그렇죠? 이름이 서종원 그러면 호랑이가 샘을 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름이 이렇게 좋아? 내가 가서 잡아먹어야지. 갑자기 유아티가 교육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지나고 그래서 돌이 지나면 자기 이름에 진짜 이름을 주는 거게 바로 그 무렵에 이제 그런 풍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무병장수하라고 베개 위에다 놓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제시대 때 보편적인 학교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울산 방어진 소학교입니다. 이 무렵에 여학생들, 남학생들 다니는 거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초음파로 그냥 찌찌찌찌찌 우리 애기, 우리 아들이죠. 우리 아들 이렇게 지금 벌써 컸습니다, 많이. 얼마나 달라요. 그 시대에. 자, 보시면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페이지 좀 넘어가 보시면 어찌됐든 그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저는요 이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 강의만 들으셔도 그냥 들어옵니다. 물론 내일 아침이 되면 까먹는다.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시험 본다. 아시겠죠? 이거 보십시오. 귀엽죠, 얘들. 이 어르신은 우리 고모 할아버지입니다. 젖병을 하나 들었더니 본인이 찍고 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귀엽죠? 아이들 색동색동. 이런 아이들인데 이 시대 아이들의 생활은 113쪽부터 있습니다. 옷이라도 있어봤자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 기사 자료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억나시죠? 어릴 때 설빔이라고 해서 옷을 사줍니다. 추석빔. 근데 사주는 집은 그래도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봤자 기존에 있던 옷 전날 빨아서 입히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고 추워서 명주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옷감이 없어서 다 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인 거죠. 자, 이 무렵 아이들의 옷입니다. 일제시대. 이게 실제 일제시대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저는 안산에서 맨날 이게 몇 번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은근히 많이 남아있을 건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안산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이건 울산 거예요. 얘들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옆집 친구 말자, 걔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내가 얘를 좋아하겠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에서 온 누나는 피부가 하얀데. 이런 느낌이죠. 지금 무한놀이 하면 고무신 가지고 지금 신발 가지고 노는 장면이죠. 식상할 이렇습니다. 밥에 김치 하나 놓고서 먹으면 김치랑 배추 이런 삶이니.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어릴 때 겨울의 음식은 김장이 다죠. 뭐 지져 먹고 찢어 먹고 생거 먹고 고구마에다 얹혀 먹고 감자에다 얹혀 먹고 옥수수 먹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처럼 김치 없어도 생선 토막이나 하나 있으면 무에 졸여서. 우리 세대는 아닌 거죠. 일제시대 때는 더 심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똥구멍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보릿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이제 아까 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변비나 이런 게 힘들어서 이게 나올 때가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식생활이 이랬습니다. 1년에 조사를 실제로 한 자료입니다. 이건 달리 지역에서. 1년에 쇠고기를 몇 번 먹냐? 물어봤더니 먹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고, 심지어 저도 어릴 때 경험이 있지만 어르신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추석 이후에 성묘가 끝나면 산소에 논 음식을 몰래 가서 훔쳐먹는 것도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 분들이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야, 그런 음식은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잘 풀리나 봐요. 돈이 빚은 안 지고 삽니다. 예를 들면 그런 복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들 설렁탕이나 곰탕, 우리가 그런 문화가 바로 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고기는 한정이 돼 있고 여러 사람이 100명 이상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끓여야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바로 그런 거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좀 같이 아시면 좋고. 밥그릇 보세요. 밥그릇. 이건 70년대, 60년대 사진인데요. 밥그릇 보세요. 지금은 농촌에 가면 이런 모습 없습니다. 전화합니다. 야, 짜장 짬뽕 세트 2번. 올 때 커피 두. 심지어 다방 내지가 이제 배달을 하고 옵니다. 이런 문화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잘 사는 거죠, 어르신. 새참을 70년대 모습입니다, 80년. 보세요, 밥그릇. 진짜로 저는 이 시대에 안 태어나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생활이 어떠냐? 이제 집 이렇습니다. 마당에서 잘 데가 없어서 마당에서 멍석 깔고 자는 거. 여러분들 겨울에도 여름에도 한기가 있잖아요. 입이나 이런 게 좀 돌아갈 수가 있어서 맨 땅에서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멍석 깔고. 모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띄워요? 생쑥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 쑥이 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 모기 양을 굳이 사지 마시고 생쑥을 떼어버리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기가 안 옵니다. 쑥을 떼우면 냄새가 엄청 지독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시골.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사진자를 준비하면 이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간. 가보셨어요? 나간 읍성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진짜로 지금 여기는 물론 현대식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진짜 전형적인 그 옛날 마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가면 좋아요. 자, 아까 말했던 거는 의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 뭐 특별한 게 있겠냐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당, 자가치료라는 게 좀 이런 거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시골에서 누가 엄마 아빠가 닦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 치카는 항상 열심히 해줍니다. 왜냐면 제가 고생해요. 저는 다 얘기가 이랬으네. 임플란트도 받고 우리 어머니는 치카나 좀 때려서라도 좀 시키지. 돈입니다, 이게 돈.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저는 아이들 치카는 제가 꼭 시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한 참 재밌는 사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마을에 담벼락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병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동티 난다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 장면입니다. 낫으로 나무에 찍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액이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전통시대의 방법이죠.
뭐 이건 유명하죠. 선앙당 지나가다 돌 던짐이거나 아니면 거기다. 근데 이건 치과. 이빨이 안 좋거나 이럴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마을에다 그림. 지금도 이런 지역이 은근히 남아있어 시골에.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담벼락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 안 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눈병 이렇게 거기 하고 이거 마주쳐 보면 낫는다고 믿었고 치과 이렇게 자기가 치아가 좋아진다고 믿어. 엄청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마땅한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게 임시방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소화. 설탕물이죠. 시골에 가시면 어른들이 갈증 나고 그러면 항상 설탕물을 그래서 이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 물들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쓸 수 없지만 대마, 양귀비. 양귀비도 몰래 기르서 왜냐면 성 같은 경우는 양귀비가 뭘로 쓰이냐면 배 아플 때 양귀비를 먹거나 갈아서 물하고 타서 먹으면 소가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섬에는 그런 양귀비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네이저 항공사진으로 다 찍혀서 다 잡아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임시방편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망률입니다. 이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마어마하죠. 118쪽. 어마어마한 통계 자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찍 죽는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무렵에는. 그게 이제 다 이런 것들이고. 자, 혹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약간 졸리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강의를 오래 안 할 겁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찌됐든 이게 뭘까요? 뭐에 쓰는 용도일까요? 설거지.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돈. 오! 똥 닦는 거 맞습니다. 이게 똥 닦는 겁니다. 한 번 닦고 햇빛에 날리고 아빠도 쓰고 엄마도 쓰고. 어우, 혹시 보는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그러니 병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활용 사용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울 때 기생충 약 많이 드셨죠? 이유가 뭐예요? 기생충 약 지금도 생각나시죠? 똥 묻혀가지고 병봉투 그러면 친구 거 갖다가 친구 거 나도 먹고 자기도 먹고 선생님 제 거 아니라고 그러면 야 이 새끼가 누구 거야? 제 건데요. 왜냐면 귀찮아서 똥이 안 나와서 걔 거 담아가는 경우도 몇 번 있었죠. 참 기생충약 많이 이제 그게 이제 있는데 어찌됐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럽은 그런 문화가 다 끝났는데 그 문화에 한국의 아이들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베트남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도 갔다 왔지만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 60, 70년대 모습이잖아요. 제가 학부 때 운남에 중국의 길림성을 가봤는데 와 거기는 뭐 어릴 때 시골에서 보는 그런 문화가 막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애들은 씻지도 않아서 저처럼 얼굴이 좀 깨득찜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최영춘 선생님도 느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자료에서 찍어온 겁니다, 어르신. 장판 위에다 찍어서. 예, 그 장판 위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이거 만들 수는 모릅니다, 어르신. 근데 베트남은 어떤 미개하고 그렇죠. 예. 베트남은 나무 예, 나무잎을 딱 맞습니다. 저런 건 사용 안 해. 우리도 이건 다는 아니고요. 전 바닷가에서 차돌 있지 않습니까? 짠물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짠기가 따가워가지고. 시골 오지에서는 저걸 네. 사용했다는 그렇죠. 네. 계속 전해 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보편적인 건 아니고. 흙이. 그러니까요. 이게 시골은 이제 차돌, 저희는 바닷가는 이제 차돌을. 그러니까 나중에 따면 진짜 거짓말이야. 따가워요. 아 따가워요.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됐든 저희가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삶은 지금보다 더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이들의 이생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효충, 해충, 언충, 만념, 기능만 나와나와나와나와나 그러니까 난리 부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태비가 바로 뭐냐면 기생충을 먹은 덩이 다시 받아가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계속 살아있는. 자, 아이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가사보기, 애보기, 남자들은 연료, 이양미, 기사. 뭐 노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들은 다 노동의 대상이죠. 포인트죠. 조선시대가 할 것 없이 아이들의 세상이 이미 왔음에도 이무렴에 불구하고 아이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최용신 선생님은 답답했던 거고 어찌됐든 영화나 상록수라는 책을 보시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른들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미래를 생각해 봤느냐? 물론 나는 최용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최용신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서 부모들이 설득을 당할 확률은 낮다는 거죠. 왜?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아까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꿈도 없는 세상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아이한테도 미칠 수 있겠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는 포인트도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부모를 설득하거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진짜로 최용신의 헌신이 앞서라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힘든 직업이 뭐냐면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이 왜 힘들어요? 내 돈을 상대방의 돈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물건을 팔게 이게 쉬운 거예요? 자 어머니 나 200원만 주세요. 쉽게 안 이게 영업 힘들. 근데 저는 그 시대에 최용신 선생님의 활동은 영업사원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힘든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에게 일손이에요. 지금 당장 모내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요. 보내겠냐고요. 나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어디 보내! 이 새끼 인식해야지! 우리 엄마 목소리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공부를 제가 시골에는 좀 잘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70년대생인데 너는 공부해봐자. 우리 형이 성대를 다녔거든요. 형이 저보다 9살 많아서. 형 대학교 보내니까 취업도 못하고 혼자 저렇게 노는 거예요. 너는 똑똑해도 대학교는 고등학교는 인문계 못 보낸다.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돌아도. 그래서 흙을 넣고 제가 이제 못 넣고 공부를 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국립공고에 제일 쌩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미친놈아 네가 무슨 거기 가서 뭐 할래. 그래서 저는 인생이 거기에서 형이 합격을 했는데 취소시키고 저는 이제 서울로 제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거기가 제 인생의 변화기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형을 좋아하지만 어떤 면에서 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제 돈을 가져가서 어찌됐든 이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도 나는 너 형 키우고 다니까 나는 더 이상 너는 못 키우겠다. 공부 가서 빨리 돈 벌어서 그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학교를 샘골 상담 학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진짜로 대단한 용기나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최용신 선생님이 그런 역할이 없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내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내기는 제철을 놓쳐버리면은요 쌀이 여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심지어 지나가는 개도 손을 거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다음에 김매기 할 때가 제일 또 바쁘죠. 김매기 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피살이라는 게 막 잡초가 애들이 다 벼를 막 휘어 감죠. 그때 손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어떻게 보면 모내기보다 김매기가 엄청난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인데요. 보세요. 몇 명이 달라들어 보여요. 그럼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처럼. 그런 모습들. 그 당시 부모들한테 최용신 선생님이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가서 설득하겠을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다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 이 시대 아이들의 일하는 모습입니다. 자, 성현식 모습이죠. 이 시대. 자, 이 시대의 보편적인 아이들 모습입니다.
여자분들이 아이가 지게를 이고 이제 간다든지 지금 물동이 물리고 이제 간다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바닷가에 해초를 좀 넣는다든지 이거 뭐 아이들이 일하는 장면 이런 시대예요. 물론 놀기도 했겠죠. 꼬마야 땅을 짚어라 만세 뭐 놀기도 했겠지만 어찌 됐든 이 시대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뭐 지금 사진이 좀 옛날 같은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놀았습니다. 노는 거라는 것도 다 일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게임방 가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당연히 아빠가 기분 좋았어 오늘. 야 오늘 땅 갈았으니까 너 이거 썰매 한번 태워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타는 거고 여기 아시겠죠? 심심해요. 나무 하나 가서 뭐예요? 씨름하죠. 이게 뭐예요? 거북놀이. 이거 나중에 진짜 서정원 선생님 이 놀이를 해야 돼요. 거북놀이. 8월 추석에 내년 8월 추석에 꼭 거북놀이. 거북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놀이. 저는 놀이 전공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놀이 전공자입니다. 이런 놀이들을 가지고 안산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짜줄 테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대표적인 놀이입니다. 지게 놀이. 나무 하러 가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해보셨죠? 지게 타가지고 얼루 누가 많이 걸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나무를 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나무를 뺏는 거죠. 상당히 이런 놀이 말고는 없죠. 자, 지불놀이. 아까 말했던 제가 이게 바로 풀각시 놀이입니다. 풀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건데 이제 장난감이 등장하죠. 자, 그래봤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있으면 항상 주목해야 될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음침한 놈. 저 같은 사람들이 꼭 있겠죠. 근데 이것도 놀이죠. 어찌됐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대의 아이들은 다 이렇습니다. 이제 페인트 보시면 진짜로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정리해놨는데 그게 124쪽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인문학 강좌 중에는 저만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게 오바스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졸릴 시간이에요. 택시비 주시면 제가 또 택시 타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교육 수준입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의 교육 수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글자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어머니 세대가 어머니가 지금 78이신데 어머니 세대 중에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엄마만 글씨를 알아요. 그러니까 섬에 무슨 일이 있냐면 뭐 무슨 이야기 하나 해주면 글씨를 모르는 이제 제가 어머니가 계셔. 친구 어머니가 이제 가끔가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조사 나와요. 면에서.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이제 글씨를 모르니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적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족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쁘지 않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자녀 뭐죠 그런 거 뭐 성명 나도 모름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웃긴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 오늘 시간상 여운을 둬야지 또 다음에 또 저를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얼싸금도 못 내립니다. 이게 얼싸금이 그래봤자 그 당시에 60전이면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몇 달씩 오다가 이제 이런 애들 대단한 거예요. 자, 약간 좀 이제 근대식 이제 이 무렵 최용 선생님이 이제 살았을 때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렵에 이 아이들. 자, 치약률입니다. 이게 실제 치약률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좀 하시고요. 자, 아까 말했지만 이제 바로 교육을 통해서 최용진 선생님은 꿈을 준 거죠. 이게 바로 거기입니다. 최용진 선생님이 오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환경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할머니들도 처음에는 야! 초가시네 미친 가시나냐? 손가락질 하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밝아지고 막 뛰어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도 생꽃마을도 분위기가 바뀌어요. 저는요. 여기 원고에다 썼지만 이제 좀 미리 좀 설날에 추석 때 썼지만 한 사람의 역할이요. 시대를 엄청나게 바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늦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조그마한 실천적인 행동들이 지역사회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무렵의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이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박을 좋아하지만
업이라는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셔요. 아버지가 모는 기계만 맨날 고장이 나요. 남들은 배는 열척이 나가서 멸치가 막 풍어가 돼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오는데 우리 집 배만 가다가 배가 고장이 나요. 처음엔 어릴 때는 저는 아버지한테 참 무능력하신데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셨어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다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그냥 시대만 잘 태어난 것 뿐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돈이 좀 있고 교육을 좀 받았다라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투가 아닌 또 다른 걸로 좀 풀지 않았을까. 저는 어릴 때 제일 고마운 게 제가 아까 아버지 장인어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저 20살 넘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낙후 지역에 살았음에도 꿈을 가졌던 이유가 보시다시피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꼭 저를 예뻐해줘요. 우리 학교 가면 백계단이 나중에 제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북도 위도입니다. 변산 반도 해수욕장에서 경치 좋습니다. 지금 낚시 기동 넣으면 물어요. 넣으면 으르륵 망둥이들이 위도 변산 채석강에서 배 타고 가야 돼. 내소사 있는데 망둥이들 으르륵 좀 더 나가면 우럭이 도도도도도도도도 뭡니다. 장난 아닙니다. 넣었다 그러면 한 1분에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물고기가 어찌됐든 근데 그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막 하면 종원아 잘한다. 아이고 계단이 한 100개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운동학교가 선생님들이 밥 먹고 이제 올라가면 교장 선생님 등을 제가 다 밀어줘요. 왜냐면 이제 어르신이니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밑에 탁 하면 아이고 그래서 저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을 안 줘요. 저는 결혼해서 그렇지만 그 결혼한 남자 중에 여성의 어떤 몸매 중에 가운데를 좋아하는 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정결핍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그래서 젖바늘 흉내를 내죠. 엄마 젖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옆집 고모 왜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능력하니까 어때요? 엄마가 거의 여장부예요. 멸치, 기계 이러니 할머니 손에 제가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엄마에 대한 추억이 내가 뭐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또 중학교 때 또 일찍 떨어져 나왔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음에도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주는 영향력이 저도 사랑도 그렇잖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육, 최용진 선생님의 어떤 그 시대의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야 시골 아이들한테 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고구마 먹으면서 옥수수 까먹으면서 야 너희가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서울만 가봐. 서울 아이들은 빵도 먹더라. 빵만 먹는 게 아니라 너 서울 역 봤니? 어마어마커. 근데 걔들 중에 여자아이들도 공부를 해. 남자아이들 공부해가지고 그 노비 모습이 YMCA 가가지고 또 활동도 해.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줬겠어요. 우리가 소설에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요. 돈도 못 내는데 얼싸금도 못 내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낙도 어린이 초청. 아모레 퍼시픽. 제가 처음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하철. 문 열리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버스 안내양도 없는데 갑자기 문이 찌르르르. 그또 저는 또 보시다시피 좀 사이코 기질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야 내기할래? 누가 늦게 들어오는지. 제가 보시다시피 깡다구가 좀 있어요. 누가 나갔어요 둘이. 남들은 다 타고 있는데 내기한 거죠. 얘만 들어가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저 잡으러 왔어요 다시. 그래서 엄청 맞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꿈들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꿔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최용진 선생님이 강의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 섬 아이가 깨벗고 고추 아까 만지는 이야기 해주고 막 이런 아이가 지금 어때요?
그래도 계속 양복이라도 아니지만 넥타이라도 하나 메고 한양대학교라도 뭐 그렇게 해도 자리라도 계약직이긴 하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와 있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제가 그런 꿈들이 시대에 잘못 태어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조기 잡으러 다니시고 가다가 고기 고장 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뻔했는데 남들 배 안 타고 아버지 꿈자리가 이상해서 그 배를 안 탔어요. 근데 그 배 탄 사람들은 다 뒤집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또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 중에는 아빠 없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섬에는, 저 고향에는. 근데 그렇다는 거죠. 최홍신 선생님의 어떤 아이들이, 그 시대 아이들이 저보다는 더 안 좋은 어떤 환경에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속에서도 최홍신 선생이 던져주는 어떤 희망의 코드 메시지를 통해서 꿈도 꾸고 새로운 세상에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 게 있는데 한번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최홍신 선생님이 아니긴 한데 울산 방어진에서 제가 만난 분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이 무렵에 살았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교육.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예. 이게 이제 학예의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때. 소풍, 운동회. 이게. 네. 운동회, 실제 운동회, 그 이 시대, 1907년도에 운동했던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딸들아, 한번 마지막 문구는, 뭐 저보다는 선생님 한번 책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여선생님께서. 네, 마지막. 그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저보다는 이렇게 선생님의 또 여성스러운 또 최홍신 선생님이 들려주는 목소리로 제가 좀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자, 몇 분 안 되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